안녕하십니까. 2023년인데요. 지금 이제 손해보험이란 무엇인가? 근데 저희가 이제 아직 교재는 개정이 되지 않았고요. 시험도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2월 달까지 치러지는 시험은 작년도 교재 가지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시험 본 실전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복원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인 평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매번 나오는 어떤 출제 빈도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같이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시험 보러 가시기 직전에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하실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번부터 17번까지는 손해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공통이면서 4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3점으로 주어져 있지만 18번 문제는 4점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17번까지는 손해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손해보험 여러분들 비중 아시죠? 그래서 앞부분에 화재보험, 그 다음에 뭐 특종보험, 연금, 퇴직, 그 다음에 장기손해 이런 부분들이 늘 나오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배점도 그 문제에 출제하는 그런 비중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비중을 생각하시고 거기서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제는 저희가 매달 나온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거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계약의 일시납 보험료율 할인 방법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화재보험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계속 계약을 할 때 5%, 그죠? 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게 1년을 초과하는 거, 그죠? 1년을 초과하면서 3년 미만인 계약을 우리가 이제 장기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장기 계약에서 여러분들이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냈을 때 할인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이 있고 1년이 지나야 이제 장기 계약이 되는 거니까 1년이 지나고 2년까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년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3년까지가 이제 최종 장기 계약 일시납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년이 초과됐을 경우에 25%씩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25%.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3년까지 우리가 장기 그 계약으로 일시납을 내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100%, 총 상백 프로에서 3년인 경우에는 우리가 25를 빼주니까 250%까지 우리가 일시납으로 냈을 때 할인을 받는 거죠. 그죠? 3년 기간으로. 그럼 요 사이에서는 우리가 요 비율대로 빼주고 나서 어디 거를 적용을 받냐면 뒤에 거를 적용을 받습니다. 뒤에 거를. 그래, 그 부분 알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2년 장기 계약 요율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니까 25% 할인받으니까 175 맞죠? 그 다음에 1년 초과 2년 미만이니까 175는 맞는데 항상 뒤에 거를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년 계약의 단기 요율표를 적용하는 거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3년 장기 계약 요율 25, 50을 빼니까 250% 맞는 내용이 되겠고 2년 초과 3년 미만이니까 여기 25를 빼고 그죠? 250이 되는 거죠. 25니까 250을 적용하고 뒤에 거 3년 계약의 단기 요율표를 적용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25%씩 할인을 받고 뒤에 요율표를 단기 계약 요율, 장기 계약, 단기 계약 요율표, 단기 요율표를 뒤에 연도의 기준에서 받는다. 뒤에 연도.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공장기숙사역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 물건이 있고 주택 물건 같은 경우는 80% 코인슈어런스라는 게 적용이 돼요. 근데 공장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가액 대비해서 가입 금액 비율로 우리가 비율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이니까 일반 물건에 해당하니까 80% 이런 적용을 안 받으니까 가입 금액이 1억 원인데 가액이 2억 원이니까 2분의 1이잖아요. 5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를 적용받는다. 그럼 손해액이 5천만 원이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네, 2,500만 원, 50%니까. 그 2,500만 원의 잔존물 제거 비용도 우리가 손해액의 10% 범위 한도 내에서 다 받죠. 근데 1,00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손해액이 5천만 원이니까 10%니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5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합치니까 두 개를 합치니까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특히 우리가 손해액이나 재산 손해액 같은 경우나 잔존물 제거 비용은 다 뭐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죠?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니까 3천만 원은 1억 원 이내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전액이 다 공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우리 화재보험 일반 물건의 가입 대상이 아닌 거. 자, 일반 물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택 화재가 있고, 그죠? 일반 화재가 있는데, 일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그죠? 그 다음에 공장,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기, 그죠? 명기해야만 반드시 보호장 받는 거. 그 다음에 명기하지 않아도 자동 담보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 화재보험의 대상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일반 물건의 가입 대상이 아닌 거 고르는 거니까 뭘 고르면 되겠습니까? 예, 공장 물건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공장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발전소 군에 있는 건물. 발전소라고 하는 건 뭐죠?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안에 있는 건물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공장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택 물건, 일반 물건 안에는 일반과 공장 물건이 있다. 이 정도 구분하시고 여러분들이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뭐 공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제작이나 작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건 공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재난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재난에 이제 우리가 재난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건물이나 이런 문제가 되겠죠. 건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재난이 발생을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건물 주인이 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상 책임보험을 드는 거죠.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드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 그죠? 내가 들어갔는데, 건물을 이용해서 들어갔는데, 그 건물에서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건물 주인이 다 책임을 못 지니까 그거에 대한 배상 책임을 건물 주인이, 그죠? 건물 주인이 또는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죠? 원래는 1차적인 거는 소유주가 먼저 하겠죠. 그죠? 소유자가 먼저 하는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지만, 소유자가 만약에 임대를 뒀어요. 그래서 점유하는 사람이 있으면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정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건물에 이렇게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법정으로는 19종 시설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5층 이하 임대 아파트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 종류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시설물,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유자나 점유자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발생 시 1인당 사고 금액은 1억 원이 아니라 1억 5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라든지 특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가 배상 책임보험의 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망인 경우에 사망인 경우,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인당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부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50만 원에서 3천만 원. 그 다음에 우리 후유장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들이 다 뭐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정답을 고르시는 요령 중에 하나는 사망 1인당 1억 원 한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1억 원 한도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1억 원 한도가 아니라 1억 5천 한도다. 자, 그래서 틀린 거고요. 예, 마찬가지로 사고당 재산 피해 같은 경우는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부분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레저 종합보험의 성격에 관한 내용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건데요. 레저 보험 중에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구간을 정해서 적용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죠. 기간 산업 이런 거 할 때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간은 골수. 여러분들 골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간은 골수. 그래서 골프 수렵보험은 기간보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구간은 우리가 깨끗이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스라고, 그죠? 낙스라고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구간 낙스. 구간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 낙스, 낚시, 스키보험은 구간보험 성격이다. 그럼 틀린 거 고르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간 골수니까 맞고요. 낚시보험은 뭐가 되겠습니까? 낙스니까, 구간 낙스니까 기간보험이 아니라 구간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6번 보험계약 대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가 대출 제주 받을 수 있죠.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해약환급금,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약이나 해약환급금 이런 용어가 헷갈리는데요. 그냥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아직까지는 해지환급금, 동일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랑 동일한 얘기지만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순수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대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대출금도 당연히 대출제도가 제한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리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험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기간이 끝나면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출을 연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게 신용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계약 대출은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자, 만기 환급금 지급 시 보험계약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출금을 차감해서, 그죠? 대출금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빌려간 돈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출 연장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출 연장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청약 철회 그 다음에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 청약 철회는 기본적으로 일반 보험도 동일하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통신으로 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3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0일? 아니겠죠. 이건 잘못 쓴 오타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확연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 주니까 이렇게 보고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 맞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장기 손해보험에서 계약의 무효사유 뭐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목적에 대해서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거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거. 위험이 증가할 때 뭐 하죠? 우리 무효가 아니라 여러분 통지해야 되니까 지자 돌림인 해지하는 사유가 되겠고요. 보험 계약 시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 15세 미만자 우리 계약할 때 안 되는 거고요. 그죠? 타인의 사망을 보장으로 하는 그런 계약에서 안 되는 거고, 심신박약자, 심신산실자, 만 15세 미만자, 그중에 심신박약자의 경우에서는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그죠? 단체보험에서 유효하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 행위가 있으면은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이거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보험 수익자의 사기 행위가 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취소하거나 이럴 수 있겠고요. 보험 목적에 대해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고 아니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 기억하시고,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받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사망사고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 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미달되거나 초과됐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우리가 그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뭐죠?
보험금에 뭐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50%의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신체 손해 며칠이죠? 3영업일. 재산하고 배상 책임 손해는 며칠이죠? 7일 이내. 재산하고 재산 배상은 7일 이내. 그 다음에 신체 같은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 자, 우리가 여기는 영업일이고 여기는 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이 있겠지만 구분해서 신체 손해 보험금 같은 경우는 3영업일. 그 다음에 재산이나 우리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연간불입 한도 얼마죠? 연금저축보험 우리가 요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연간저축 불입 우리가 공제받기 위해서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납입시에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간 얼마까지죠? 1,8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1,800만 원 한도까지 우리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보상받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상받는 것은 연금저축인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요게 조금 내년부터,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좀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바뀐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혼돈되잖아요. 2월달 시험까지는 옛날 교재로 나온다.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기타 소득세율 몇 프로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15%가 되겠습니다. 15% 이건 암기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15% 기타 소득세율은 15%. 원래 연금저축보험의 연금 수령해서 연금 수령했을 경우에 연금소득 그 세율은 몇 프로죠?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5%에서 3%에서 5%까지 그죠? 종신으로 받을 때는 4%. 그래서 둘 중에 적은 걸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퇴직연금 납입액과 연금저축 불이익에 합산해서 적용 시 세액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죠? 연금에서 400,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서 300. 자, 꼭 이건 연금에서만이 아니에요. 퇴직연금이 700만 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연금이 0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한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700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도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영업하실 때는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13번부터 이제 17번까지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동차 보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업자금 조성에 기여하는 거 좋은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를 통해서 개인생활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면 틀린 지문입니다. 모든 게 아니라 우리가 중상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형사처벌 면제를 받지 못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피보험자를 경제적 파트에서 구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할인 할증 제도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1회 보상 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 대인 배상 1은 의무보험이죠. 의무보험의 한도는 사망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에서 1억 5천, 부상사고일 때는 50만 원에서 3천만 원, 1급에서 14급까지가 있습니다. 후유장애 시 1인당 최고 한도는 1억 5천, 여기까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 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상 한도는 얼마예요? 1억 5천까지 하지만 사고당의 한도는 없다. 뒤에 내용은 맞는데 앞에 내용이 틀렸습니다.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합니다. 보상 한도는 유한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대인배상 2를 드는 거죠. 대인배상 2에 가입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율 관련 용어 관련 설명입니다. 우리가 특약요율은 특별 약관을 첨부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적용하는 요율을 말한다. 맞죠? 가입자 특성요율은 우리가 이렇게 가입 경력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내용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본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지불해야 할 보험료를 말한다. 아니죠. 기본보험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용보험료라고 합니다. 기본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러한 특화요율들, 특약요율이나 특약요율, 특성요율, 특별요율을 합해서 우리가 내는 그런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보험료가 아니라 적용 보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용 보험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료 납입, 분할 납입입니다. 분할 납입할 수 있어요. 분할 납입할 수 있는데 설명 중 맞는 거 납입 최고 시 납입 최고 기간은 회사별 상품마다 다릅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납입 최고 기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요. 납입 최고 기간이 지나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간 중에 납입 최고 기간 중에는
우리가 특별히 보상하지 않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보상해야 됩니다. 최고기간 내 분할보험료 미납 시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더라도 보험계약은 해지되지 않는 게 아니라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해지가 되는데, 그죠? 24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24시에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분할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 후 1년 이내에는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 야,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이 1년짜리인데 1년 뒤까지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1개월 이내에 우리가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해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년인데, 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한 청구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우리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 여러분들이 뺑소니나 무사고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예, 우리가 여기 그 보장사업에 가입되어 있는 손해보험회사 10개, 그죠? 10개,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10개 보험회사에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예, 국가로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인 국토교통부로부터 다시 보상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틀린 거, 보험금의 청구는 일정 서류를 구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비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국토교통부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제도를 주관하는 게 국토교통부고요. 돈을 주는 건 어디서 한다고요? 네, 손해보험 10개 보험회사, 10개의 손해보험회사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번에 1편의 우리 손해보험 17문제는 늘 나오는 문제 비중대로 나옵니다. 자, 비중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비중에 맞춰서 하시는데, 제가 오늘 설명한 부분들이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지난 1월 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문제들을 책에다 표시를 해보세요. 책에다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의 앞뒤 부분 정도만을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없거나 공부가 좀 미흡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만 잘 보셔도 되고요. 여기에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요 앞뒤의 내용들을 잘 표시해 놨다가 거기서 한 번 정도씩만 더 읽어보시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